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이마게스 HOW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두 번째 청춘을 응원하러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냉장고 문 여실 때마다 버터 보고 이거 먹어도 되나? 하고 망설이신 적 있으세요? 아침 식탁에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면서도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 걱정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기름진 거 줄이세요. 콜레스테롤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말 들으면 집에 와서 버터도 치우고 고기도 멀리하고 채소만 먹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기름을 줄이고 채소만 먹으니까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기력은 떨어지고 살은 자꾸 빠지고 감기는 자주 걸리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요. 분명 건강하게 먹는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럴까? 정말 속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해지려고 이것저것 제안하는데 오히려 기운이 없어지고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기름 자체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름을 먹느냐, 그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최근 국제의학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올바른 지방은 우리 몸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암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건강한 지방 섭취가 생명력 유지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방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버터 한 스푼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버터가 건강에 좋다고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주변 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보는 걸 목격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심지어 암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지방 이야기도 함께 나눌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 체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들, 면역력을 높이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버터가 더 이상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방, 기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살찐다,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심장에 안 좋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저도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텔레비전 켜면 건강 프로그램마다 기름 줄이라고 하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도 기름 조심하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 정말 놀라운 발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상식들이 사실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포화 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라고 했어요. 버터, 고기 기름,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 말이죠.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이런 거 무조건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보니 결과가 달랐어요. 여러 국제의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포화지방 자체보다 가공식품과 산패된 기름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 그대로의 버터나 동물성 지방은 괜찮은데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마가린이나 쇼트닝, 그리고 오래돼서 상한 식용유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식물성 정제유, 특히 마가린이나 가공유 같은 건 열과 산소에 아주 취약합니다. 튀김할 때, 볶음 요리할 때 이런 기름을 쓰면 순식간에 산화가 일어나요.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세포를 공격하고 결국 심장병이나 암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기름 자체가 아니라 나쁜 기름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자연 그대로의 지방은 어떨까요? 특히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은 버터나 동물성 지방은 열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고온에서 요리해도 쉽게 산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안전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자연 지방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방은 단순히 칼로리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그게 바로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뇌의 60%도 지방입니다. 놀랍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호르몬을 만들 때도 지방이 필요하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하려면 지방이 있어야 해요. 비타민어, D, E, K 같은 아주 중요한 비타민들은 지방이 없으면 아예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무조건 끊으면 우리 몸이 영양실조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 이웃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중반이신 할머니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의사 말씀대로 기름진 음식을 완전히 끊으셨죠. 고기도 안 드시고 버터도 안 쓰시고 채소와 현미밥만 드셨어요. 처음 몇 달은 체중이 빠지고 좋아하셨는데 반년쯤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래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 만큼 기력이 바닥났대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영양실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지방을 너무 안 먹어서 생긴 문제라고 하시더래요. 그때 그 할머니가 깨달으셨답니다. 아, 기름을 아예 안 먹는 게 오히려 독이었구나.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지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좋은 지방으로 바꾸는 게 해답입니다. 나쁜 기름은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은 오늘 당장 버리세요. 대신 신선한 버터,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로 바꾸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몸이 확 달라집니다. 지방은 적이 아닙니다. 잘못 선택한 지방만 적인 거예요. 이제 그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좋은 지방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버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버터가 몸에 좋다니 이게 말이 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버터가 나쁘다고 들어왔으니까요.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터에도 급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냥 평범한 버터가 아니라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은 버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스페드 버터라고 하는데요. 이 버터는 일반 버터와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소가 뭘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 우유의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공장식 축사에서 곡물 사료만 먹고 자란 소와 넓은 목장에서 신선한 풀을 뜯어먹으며 자란 소는 천지 차이입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우유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 이거 당근이나 호박에 들어있는 그 주황색 영양소 아시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어로 변환됩니다. 비타민어는 눈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우리 나이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저녁에 운전하시면 불빛이 번져 보이고 위험하다고 느끼실 때 많으시죠.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런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버터가 노란색인 이유가 바로 이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색깔이 진하고 노란수록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버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비타민어, D, E, K가 모두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들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함께 먹어야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채소를 많이 먹어도 기름 없이 먹으면 비타민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버터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몇 배로 올라가죠. 특히 비타민 D는 요즘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암세포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고 이미 생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암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지만 우리 나이 되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풀을 먹인 소의 버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생선에만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풀 먹인 소의 우유에도 오메가3가 있어요.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오메가3를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럼 이 좋은 버터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잡곡밥을 하시잖아요.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 위에 버터 한 스푼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버터가 스르르 녹으면서 밥알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코팅합니다. 여기에 소금 한 꼬집만 뿌리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먹으면 밥이 정말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정제된 흰빵에 버터 바르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요. 두 번째, 계란 프라이 할 때 식용유 대신 버터를 써보세요. 팬을 중불로 달군 후 버터 한 스푼을 넣어 녹이고 거기에 계란을 깨트려 넣으세요. 약한 불로 줄이고 천천히 익히면 계란이 눌어붙지 않고 가장자리는 바삭하고 노른자는 촉촉하게 익습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버터의 지방이 만나면 영양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필수 아미노산과 지용성 비타민이 동시에 흡수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아침 한 끼로 이만한 게 없어요. 세 번째, 채소 볶을 때도 버터를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근, 브로콜리, 애호박, 양배추 같은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버터에 볶아보세요. 채소 속 비타민이 버터의 지방과 결합해서 체내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만 흡수가 되는데 버터가 딱 적합해요. 볶은 당근 한 접시면 눈 건강 걱정 끝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버터를 사느냐예요. 마트 가시면 버터 종류가 정말 많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를 자세히 보세요. 그래스페드, 풀먹인, 목초 사육 이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이게 없으면 그냥 일반 버터예요. 일반 버터도 나쁘진 않지만 풀먹인 버터에 비하면 영양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마가린이나 버터 혼합류 같은 거요. 이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100% 순수 버터만 고르세요. 여러분, 버터 한 스푼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백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운이 없어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특히 암 환우분들이나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체중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살이 빠지면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병과 싸울 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양은 자기 체중 1kg당 1g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0g이 얼마냐고요? 소고기로 치면 대략 250g, 손바닥 2개 크기 정도 됩니다. 계란으로 치면 10개예요.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니어 세대 중에는 이만큼 못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입맛도 없고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해서 고기를 멀리 하시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붉은 고기는 암을 유발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조리법이에요. 고기를 숯불에 직접 구워서 까맣게 태우면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고온에서 튀기거나 바싹바싹 태우면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고기를 물에 삶거나 찌거나 팬에 버터를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요. 가공육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어묵 같은 거요.
이런 건 방부제, 발색제, 질산염 같은 화학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오히려 해로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편하다고 간편하다고 이런 거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신선한 고기를 직접 사서 집에서 조리해 드시는 게 최고예요. 그럼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사시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세요. 팬을 중불로 달군 후 버터를 한 스푼 넉넉히 넣고 녹입니다. 거기에 고기를 올리고 약한 불로 줄여서 천천히 익혀주세요. 간은 소금, 후추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익어요. 질기지 않아서 드시기도 편하고요. 버터가 고기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 흡수도 촉진시킵니다. 고기 속에 있는 철분, 아연, 비타민 B12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버터의 지방과 만나서 체내에 잘 흡수되는 거예요.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아연은 면역력을 높이고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과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없어요. 고기나 생선, 계란 같은 동물성 식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만 하시면 비타민 B12 결핍이 올 수 있어요.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닭고기도 정말 좋습니다. 닭가슴살만 드시지 마시고 닭다리나 날개 같은 부위도 드세요. 거기에 지방이 있어서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닭고기 삶을 때 물에 버터를 조금 넣으면 육수가 더 고소해지고 닭고기도 파삭하지 않고 촉촉하게 익습니다. 닭 가슴살 삶아서 찢어놓고 버터 약간, 소금 약간만 넣어서 밥이랑 비벼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생선 구울 때도 버터를 살짝 발라서 구우면 비린내가 줄어들고 맛이 훨씬 좋아져요. 생선의 오메가3와 버터의 포화 지방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고등어 한 토막 버터에 구워서 따뜻한 밥이랑 드시면 그게 보약입니다. 계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완전식품이라고 불리죠. 계란 하나에 단백질 6g이 들어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있어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버터에 부쳐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든든한 영양이 됩니다. 계란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에 1개만 먹어야 한다는 말 옛날 이야기예요. 최근 연구들은 계란을 매일 23개 먹어도 건강에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만 먹으면 소화가 힘들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고기 먹고 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방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 버터를 함께 쓰는 거예요. 고기의 단백질과 버터의 지방, 이 조합이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면역세포를 강화시킵니다. 암세포와 싸우는 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암 환자 식이요법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최근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충분한 단백질과 지방 섭취입니다. 예전엔 암 환자한테 채식 위주로 먹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체중이 빠지면 항암 치료를 견디기 힘들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와 버터를 충분히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물론 태우거나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재료로 말이죠. 제 지인 중에 대장암 수술하신 분이 계세요. 수술 후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체중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고기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칼로리 충분히 드세요라고 하셨대요. 그분이 처음엔 고기 먹는 게 무서웠대요. 암 환자가 고기를 먹어도 되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소고기나 닭고기를 버터에 구워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하셨더니 체중이 유지되고 기력이 돌아왔대요. 항암 치료도 잘 견디셨고 지금은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대로 먹는 게 치료의 절반이었다고요. 여러분 고기 드세요. 단 제대로 조리해서 드시고 버터와 함께 드세요. 그게 건강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병과 싸울 힘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고기와 버터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다고 고기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채소도 정말 중요해요. 고기와 채소의 균형, 이게 건강의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채소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이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감기도 덜 걸리고 염증도 덜 생기고 암세포도 잘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 속에 좋은 균들을 늘려야 합니다. 유익균이라고 하죠. 이 균들이 많이 살아야 해요. 그 균들의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특히 뿌리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뿌리채소라고 하면 당근, 무, 우엉, 연근, 고구마, 감자, 토랑 같은 것들이죠. 이런 채소들은 땅 속에서 자라면서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장 속 유익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면역력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뿌리 채소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낮고 면역 관련 질환도 적게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뿌리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익혀 먹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생채소는 효소와 비타민C가 살아있어서 좋고 익힌 채소는 소화가 잘 되고 일부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져서 좋아요. 그래서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함께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익힌 채소를 먹을 때 버터를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당근을 예로 들어볼게요. 당근을 그냥 삶아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10% 정도예요. 그런데 버터에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6070%까지 올라갑니다. 6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같은 당근을 먹어도 조리법에 따라 영양 흡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예요. 버터에 살짝 볶아주면 비타민 K가 잘 흡수됩니다.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 응고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꼭 필요해요. 무도 정말 좋습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가래를 사귀는 효과가 있어요. 속이 더부룩할 때 무 먹으면 시원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무를 버터에 볶아서 국물 요리에 넣으면 국물 맛도 깊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무 김치도 좋지만 버터에 볶은 무도 한번 드셔보세요. 달달하고 고소해서 아이들도 잘 먹어요. 우엉은 식이섬유가 아주 많아서 변비 예방에 탁월해요. 나이 들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엉을 꾸준히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엉을 채 썰어서 버터에 볶고 간장 조금, 참깨 조금 넣으면 훌륭한 반찬이 돼요. 밥도둑이죠. 연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근에는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 속쓰림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연근을 얇게 썰어서 버터에 지져 먹으면 바삭하고 고소해요. 간식으로도 좋고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손주들 올 때 연근 부침 해주는데 정말 잘 먹어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하루 식단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먹고 있는 식단이에요. 아침에는 달걀 프라이 2개를 버터에 부쳐 드시고 잡곡밥에 버터 1스푼 녹여서 함께 드세요. 김치나 나물 한두 가지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점심에는 소고기나 닭고기를 버터에 구워서 드시고 뿌리채소 볶음을 곁들이세요. 당근, 무, 우엉을 함께 볶으면 정말 맛있어요. 저녁에는 생선 구이나 삶은 고기를 드시고 생채소 샐러드와 구운 뿌리채소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요. 채소 먹을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색깔을 다양하게 드세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각기 다른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만들어내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데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토마토의 빨간색은 리코펜, 당근의 주황색은 베타카로틴, 브로콜리의 초록색은 설포라판, 가지의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무의 흰색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각각 다 다른 효능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채소도 신선한 걸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들거나 상한 채소는 오히려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마트나 시장에서 싱싱한 제철 채소를 사시고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사서 바로바로 조리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거나 베이킹소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헹궈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농약 걱정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와 버터만 먹으면 장이 막힙니다. 변비 생기고 장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요. 채소와 함께 먹어야 장이 움직이고 유익균이 살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균형이 핵심이에요. 고기도 먹고 버터도 쓰고 채소도 충분히 드세요. 그게 건강한 식탁의 완성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맞추세요.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음식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조금만 방심해도 건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혹시 등산 가시면 약수터 물 자주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산물이 좋다, 약수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산속 약수터 물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고 심하면 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균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약으로 치료하기도 쉽지 않아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건강을 위해 매주 등산 다니시면서 약수터 물을 꼭 드셨는데 몇 달 후부터 속이 자꾸 쓰리고 소화가 안 되시더래요. 병원 가서 내시경 검사했더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었대요. 치료하는데 석 달 넘게 걸렸고 그 후로는 약수터 물 절대 안 드신답니다. 아무리 맑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균들이 득실득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산에 가실 때는 꼭 생수를 챙겨 가시고 약수터 물은 드시지 마세요. 목이 말라도 참으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외식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곳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세요. 외식할 때는 음식이 신선한지 제대로 익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날 음식이나 덜 익은 음식은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나 육회 같은 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 식사 횟수와 칼로리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서 한 끼만 대충 때우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침 거르고 점심도 과일이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저녁만 제대로 드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 최소 2끼 가능하면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해요. 한 끼를 먹더라도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체중이 빠지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특히 암 환우분들은 체중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몸무게가 유지돼야 치료도 잘 되고 회복도 빠릅니다. 매일 몸무게를 재보시고 1kg 이상 빠지면 바로 식사량을 늘리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세포가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수다 떨거나 산책하거나 명상하거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웃음도 아주 좋은 치료제예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면역세포를 재충전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루 최소 6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안 오신다고 술을 드시거나 수면제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가볍게 산책하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 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고요. 6번째, 과로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모든 걸 적당히 하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특히 농사일이나 텃밭 일하실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하세요. 중간중간 쉬면서 하셔야 해요. 무리했다 싶으면 바로 쉬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7번째, 정기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으시면 안 됩니다. 작은 증상을 놓치면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이 곧 완치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은 꼭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 줄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이게 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해야 자식들한테도 짐이 안 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돈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기름은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기름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잘못 선택한 기름만 적인 거예요. 우리 몸을 살리는 좋은 기름, 특히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은 버터 같은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우리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파트너예요. 버터 한 스푼, 정말 작은 양이잖아요.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한 스푼이 여러분의 세포를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고 활력을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식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잡곡밥 한 숟가락 위에 버터 한 조각 올려보세요. 계란 프라이 할 때 식용유 대신 버터 써보세요. 고기 구울 때, 채소 볶을 때 버터를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2달 후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세요. 기력이 생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질 거예요. 피부가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오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감기도 덜 걸리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버터 한 스푼, 좋은 지방 한 숟가락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 힘없어지는 몸, 자꾸 잊어버리는 기억들. 나이가 든다는 게 참 서글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건강하게, 활기차게, 즐겁게 사는 거죠. 그러려면 내 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돌봐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실천해 보세요. 메모해 두시고 냉장고에 붙여 두시고 매일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니까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친구들하고 함께 실천하시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버터 먹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효과를 봤어요. 이런 레시피도 좋더라고요 하는 이야기들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테니까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함께 젊어지는 거예요.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저희 인생이막 SHOW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청춘,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버터 한 스푼 꼭 드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